우리 그 교회가 설계를 요청할 때 그냥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도 막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걸 또 그걸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곧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죠?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교회가 원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설계자한테 제시하는 그게 이제 지침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지침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상 설계나 이런 공모 설계를 가보면 교회에서 지침서를 내주는데 네네. 지침서가 너무 허술하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설계가 허술하게 나와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좋은 설계를 교회가 원하시려면은 지침서가 디테일하고 충족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설계가 좋은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럼 이제 설계 지침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목사님의 목회 철학, 교회의 방향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원하는 공간의 종류, 규모, 그다음에 각 실에 몇 명 정도가 수용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때 보면 크게 보면 한 4가지 조닝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본당이 있고 교육 공간이 있고 문화 공간이 있고 업무 기능이 있거든요.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걸 어떤 교회가 막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이게 막 구분이 안 돼요. 크게 4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4가지입니다. 본당, 교육관, 문화공간, 행정사무기능. 본당, 교육관, 문화공간, 행정사무공간. 딱 4개예요 교회는. 뭐 3개 교회가 딱 4개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하여튼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예배 공간하면 본당의 좌석수, 본당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은 지하에 본당 넣겠다, 어떤 사람은 2층에 넣겠다, 어떤 사람은 뭐 3층에 넣겠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본당은 2층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본당은 좌석을 크게 넓혀야 되니까 지하에 있으면 좋겠다. 계략적인 위치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건축가가 파악해서 위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주면은 만약에 지하에 본당을 배치하는 것이 건축가 입장에서 불리하고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이제 2층에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당이 몇 석이 필요하냐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막 천차만별로 해가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한 500석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뭐 800석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좌석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한 300석만 해도 된다. 이 역시 이제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 설계할 때 여기서 이제 현상 설계라는 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이제 설계자들한테 이제 그 안을 받아가지고 뽑는 거를 이제 현상 설계라고 하는데 공모하는데 이제 그거 할 때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를 하려면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해야지 이제 설계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품들을 낼 건데 그죠? 그게 이제 너무 부실한 게 현실이에요. 한 4, 5천 평 짓는 교회도 그 지침서 한 3장 요리 주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넌센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본당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층을 넣느냐 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층을 넣느냐. 중층이라는 것은 이제 테라스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그 발코니석. 그렇죠. 발코니. 어떤 석에 가보면은 이 중층을 우린 중층이 필요 없다. 어떤 교회 가면 반드시 중층을 넣어다오. 이런데 현상을 다 제출하고 하는데 왜 중층이 없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건축가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굳이 꼭 중층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꼭 중층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왜 중층을 넣습니까? 그러면 건축가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고 이 2가지만 주면 교회 건축가는 이제 판단해서 잠옷실, 뭐 방송실 이건 다 배치하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간이지 않습니까? 교육 공간도 지침이 너무 허술해요. 자, 우리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 교회의 현 주소에 교육 공간 내용이 있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및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필요한 공간의 내용을 쓰고 제일 중요한 거기에 최소한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유치부는 우리가 80명 이상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A 교회는 유치부의 어떤 볼륨이 적은데 B 교회는 또 청년부가 큰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에 그 어떤 몇 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하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 교회의 한 1.2배 정도 이상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 교회가 이제 600평인데 새로 지면 보통 그래도
700평, 800평 짓거든요. 600평 그대로 짓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하죠? 리모델링을 하지. 그렇죠. 보통 1.2에서 1.5배 확장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그래요. 이걸 주셔야 하죠. 그랬더니 아니 건축가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요. 근데 1.2에서 1.5배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그게 진짜 궁금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보통 이제 대배당이다 그러면 이제 예배당이다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지 본인이 기준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지 그랬는데 기존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정말 막연한데 대부분은 딱 기존 교회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성도 수도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우리가 뭐 비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기존 교회 공간의 규모와 좌석수 곱하기 1.2에서 1.5를 하면 됩니다. 1.2에서 1.5. 네. 근데 과거에 1980년대는 한 2배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딱 2배로. 근데 요즘 이제 그 정도까지 성장은 안 되고 1.2에서 1.5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공간 중에서 이제 교회마다 좀 차별이 되는 게 뭐냐면 소그룹실을 많이 원하는 교회가 있고 또 소그룹이 필요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교회 가서 현장을 해보면 그 지침을 안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낸다면 우리 교회 소그룹이 한 30개 필요한데 소그룹실 2개 달랑 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말 황당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소그룹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소그룹 안 합니다. 공간을 크게 해주시지 왜 이래 해왔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말 좀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설계사 쪽도 마이너스지만 교회도 마이너스지.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게 다 시간이고 비용인데 정확히 해줘야 거기서 더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알잖아요. 그 교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간. 참 이 문화공간도 이제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보면 문화공간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런 거를 설계 이 지침서에 넣어줘야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풍요로운 공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북카페, 키즈란드, 콘서트 그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지역 사회에 공유하는 공간 그런 거를 뭐 요즘 장로님들이 다 알잖아요. 뭐 우리 키즈랜드도 필요하고 북카페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한 콘서트도 필요하고 뭐 스터디 카페도 필요해요. 스터디 카페 그렇죠. 청년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넣어달라. 그러면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교회는 지역사회하고 아주 공유하려는 이런 교회니까 거기서 건축가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이것도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건축가가 다양하게 반영할 것. 뭐 이런 멘트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몇 평에 몇 층에 좌석 몇 석 달랑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언제까지 벌려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공간에 대한 개념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 행정 기능이 되거든요. 그럼 사무실, 당회실, 목사님실, 뭐 관리 집사님실 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 개가 있지. 맞아. 안수 집사실도 있어요. 그렇죠. 권사실도 있고 선교사실도 있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4가지 틀에서 그 4가지 안에 이제 디테일한 용도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주면 건축가가 너무 설계하기 좋아요. 막 박충 섞어 넣어버리면 설계할 때 이거 뭐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굳이 마지막 하나를 더 넣자면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내용. 외부 공간에 뭐 야외 카페도 있으면 좋겠다. 야외 뭐 테라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옥상은 뭐 공연장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교회가 풍요로워지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지금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충실해야 좋은 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게 허술하면 안이 허술하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 가보면 정말 잘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용도별로 해가지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건축가가 조금 뭐 하더라도 충실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 또 머리를 쓰거든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침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제 예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예를 들어 30억밖에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30억에 수렴되는 설계를 좀 해다오. 요게 이제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50억짜리 설계도 가져와. 그럼 나중에 설계를 2번 해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아니, 돈은 없는데 뭐 돈은 30억밖에 없는데 100억짜리를 가져오면 당연히 100억짜리를 지 그럼 외장도 막 돌로 다 바르고 뭐 유리도 막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건축가가 딱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 이 교회는 타이트하게 하는구나. 그럼 디자인도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네. 예산에 맞추는 어떤 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온다면은 모양에 대한 거, 건물 외관이. 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쪽 이제 이제 교회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현장을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설계거든요. 네. 그럼 보통 아파트가 거기 뭐 2,0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디자인을 모던하게 했어요. 현대적으로. 네. 아파트가 젊은 세대가 들어오네요. 네. 현장 딱 발표를 했는데 왜 뾰족탑 있죠? 중세 시대. 네. 뼈 빨간 벽돌. 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을 해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됐어요? 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요즘 누가 그걸 그렇죠. 그거 하면 교회 안 오거든요. 불신자들이. 이거 그러면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 오거든요.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침대를 줘야 됩니다. 모던한 스타일을 원한다. 아니면은 고전주의 스타일을 원한다. 아니면 고전과 모던을 섞어놓은 절충적인 스타일을 원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던져주면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가 우리는 고전주의적인 걸 원합니다 하면 다 고전주의인 걸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4개 회사가 거기 붙었는데 4개 회사가 다 고전적인 걸 하면 그중에서 고전주의적인 가장 좋은 디자인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그 된 사람은 좀 여기서 이게 좀 허접해요 하니 그냥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해온 거예요. 뾰족종탑에. 근데 4개에다가 지침을 놓더라면 고전주의가 제대로 된 걸 뽑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완전히 고전적인 게 또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거를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줬더라면 더 좋은 디자인이 왔을 텐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외관을 좀 뽑아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에 나간다면은 그 현상 설계 지침에서 주변 현황을 좀 고려한 내용을 반영해달라. 이게 주변 현황을 고려한 내용. 자, 예를 들어 뭐냐면은 압구정동에 만약에 이제 500평을 짓는다고 공모를 해요. 그럼 압구정동은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 교실이나 타가소나 이런 공간이 필요 없어요. 다 유치원에 보내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저쪽에 뭐 달동네에 한 300평 교회를 짓는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제일 필요한 게 아이들 타가서 놀이방이거든요. 부모들이 다 벌이하러 나가니까 애들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잘 사는 동네하고 좀 그렇지 않은 동네는 공간의 요구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압구정동에는 어린이 공간보다는 어르신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잘 사는 동네니까 노인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어떤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카페 하나 하면 뭐 매달 수입이 그거다 어떻게 노인정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그 지역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가가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건축가는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을 가서 뭐 답사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교회가 건축가를 더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발품을 더 팔아서 제대로 된 안을 좀 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로 나오는 일반적인 안만 낸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 그 지역을 고려한 반영한 설계를 내달라. 그런 것도 지침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성과물 내용이에요. 내용. 뭐 투시도 도면 이제 뭐 보고서 이런 거 내는 거를 이제 지침서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현상을 해서 건축가를 5명을 공모 초청을 해서 했는데, 자, 그럼 한 달 후에 당신들이 이 내용을 표현한 거를 우리 교회에 제출할 때 성과물을 어떠한 양식으로 어떤 내용을 낼 거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진짜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충분한방으로 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모형도 만들고. 실제 있어요, 실제. 저 구로동에 본교회 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제가 큰 교회인데 그랬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는 데 가면 뭐 복사차 있죠? 그거는 티코보다 큰 거. 거기서 뭘 내리는데 모형을 이따하게 가지고 내는 거. 우리는 판넬 탈랑 투자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높지. 모형 해가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제 그게 그런 게 있어. 아니 모형을 해서 그게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더 배점을 줄 수도 있고. 공정심이 가졌죠. 공정심이. 그러니까 얘는 고생도 많이 했어. 마치 또 이제 실물을 또 보면 이제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더 정확한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어떤 현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례를 내지 말아라. 그냥 도면만 A3로 좌철해가지고 뭐 10분 해라 이렇게 왔거든요. 다른 거 다 표현하지 말고 그 뭐 설계도 도면, 평면이면 단면을 내는 거를 A3만 하잖아요. 그냥 5번만 내라 했는데 어떤 회사는 그 판례를 4장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 낼 때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 보고 제가 또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뭐냐? 어? 아이고 아무래도 왜냐면 장로님이나 교회 관련 분들이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참 정성껏 해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의가 있다. 너희들은 뭐냐? 다 그냥 도면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됐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참 이게 공정성에 직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주고 거다 아주 그 노트를 해서 그걸 달아야 돼요. 도면 이해에 가져오는 거는 받지 않음 이렇게. 네, 그 교회가 그 교회도 이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니까 이제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일을 수주할 욕심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모형 판례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네. 도면만 충실하게 해서 부수도 옛날에는 뭐 20부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5부, 6부 이렇게 돼요. 그리고 USB 하나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로 자기들이 복사해서 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쓸데없는 그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오히려 이 본질적인 것에 투자를 하게끔 이런 그 성과물은 간소화하는 추세다. 그거가 그게 오히려 교회가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평면도를 더 충실해라. 그렇게 해서 요즘 한 5가지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분별력이 있고